오늘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돈을 굴리는 길을 한눈에 알려드릴 재테크 쏙쏙. 오늘 첫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이번 주 언론의 재테크 코너를 유심히 보면요. 유독 인컴 펀드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인컴 펀드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 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아닌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인컴 펀드는 고배당주나 고수익 채권 그리고 이 부동산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총칭하는데요. 이때 포인트는 바로 인컴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해당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노리는 건데요. 이 인컴 펀드는 배당 수입이나 채권 이자 그리고 부동산 임대 수익 등과 같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현금 흐름을 얻으려고 설계된 이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 위험에 수익도 중간인 중위험, 중수익의 대표 상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말에 이 인컴 펀드가 유독 많이 언급되는 것은 12월 결산법인이 많아서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고 또 이 배당주 투자 펀드는 인컴 펀드의 대표적인 유형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용어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 배당 수익률까지 챙기는 배당주 펀드와 비교해 봤을 때 인컴 펀드가 좀 더 넓은 범위라고 하던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컴 펀드를 유형별로 나눠 보면은요, 배당 성향이 높은 국내외 기업들 주식을 활용한 고배당 주식형 펀드가 있겠고요. 또 높은 채권 이자 수익을 추구하는 고금리 채권형 펀드도 인컴 펀드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에 부동산 임대 수익 그리고 부동산 채권에 함께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정기적인 수입, 정기적 인컴이 나오는 자산에 골고루 투자하는 멀티 인컴형 펀드도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이 구조는 고배당주, 또 채권, 부동산 임대 수익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혼합한 멀티 인컴형 펀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개념을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시중에 팔리고 있는 인컴 펀드들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현재 인컴 펀드 유형으로 분류된 전체 상품들의 평균 수익률 11월 한 달간은 마이너스 0.7%로 약세인데요. 예. 하지만 이 기간을 넓혀 볼수록 꽤 안정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가령 2년 수익률을 보면은 4.3%, 그리고 3년 기간 수익률은 12.5%인데 그러니까 3년을 투자했다고 보면은 연간 한 4% 정도 수익을 상대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컴 펀드는 이 개별 유형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이 배당주만으로도 구성할 수가 있고 또 고배당주와 이 채권을 함께 섞을 수도 있고 이런 형태도 국내 기업, 국내 채권뿐 아니라 해외 주식 채권을 다시 또 섞을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부동산 펀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인컴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 평균 수익률을 보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이 개별적 상품 유형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가령 이 미국 증시의 배당주 또 채권을 함께 섞어 놓은 외국계 운용사 미국 인컴 재간접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연초 이후 수익률이 무려 9%에 달합니다. 하고 국내 M사의 부동산 펀드도 한 3년 수익률이 20%에 육박하는 또 그런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연간 4% 수익률이 나오고 뭐 잘만 고르면 1년에 9%.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3년 장기 투자에 20%가 넘는다면 그 투자 기간을 길게 봤을 때 매력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또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인컴 펀드라는 거는요. 저금리가 지속될 때 그리고 이 경제가 안 좋은 장기 저성장 국면이 계속될 때 돋보이는 상품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경우에 따라서도 분명히 원금 손실이 가능한 중요한 상품이라는 것을 알아둬야 되고요. 특히 이 무엇보다도 시장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이제 가령 강한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이 성장 국면으로 돌입하게 되면은 매력이 뚝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는 인컴 펀드보다는 아주 정통적인 이 정통 공격형 이 주식형 펀드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금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바로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OMC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할 텐데 네. 이번에 거의 금리 인상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12월 FOMC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0.75%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정말 중요한 건 이 결정 후에 발표가 되는 내년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입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지켜볼 점은 딱 이건데요. 과연 점진적 인상이냐 아니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냐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한 내년에 미국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만 금리를 올리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인데요. 이 목요일 새벽 바로 제 옆에 서 있는 이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이 어떤 발표를 할지가 주목이 됩니다. 만약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암시해 주면은 이 달러는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증시, 금융시장도 잘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본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히면 이 달러는 초강세가 될 테고 이렇게 되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시장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정철진 그 평론가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좀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네, 저는 조심스럽게 이 전자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미국 경제가 좋다고 해도 과연 내년에 3번 정도 그 이상 금리를 올릴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예. 이 또한 현재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은 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이 불협화음으로 임기 연장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본인의 소신대로 밀어붙일 것 같은데 최근 옐런은 그동안의 이 고압 경제를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와도 바로 금리를 올리지 않고 그런 호황 국면을 상당 기간 유지시키겠다 이런 쪽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목요일 새벽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밝힐 것이다. 여기에 베팅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나 결국에는 목요일 날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오늘은 인컴 펀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다음 주에는 정철진 평론가 어떤 재테크 정보 알려주실 건가요? 네, 이제 본격적인 배당주 투자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 다음 주에는 배당주 투자의 모든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